요즘 뉴스 보면 중국 춘절, 중국 관광객, 한국 경제 수혜에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중국 얘기 나오면 반중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빼고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자. 우리도 일본 가면 그래. 국내에서는 6,000원짜리 커피 아까워도 도쿄 가면 1만원짜리 커피 그냥 사지. 왜 그럴까? 여행 가면 지갑이 열려. 심리적으로 지금은 여행이니까 모두가 켜지거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걸 소비 해방 효과라고 해.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쓰는 경향이 있어. 중국 관광객도 똑같아. 그런데 규모가 다르지.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은 여러 나라가 있어.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 그런데 돈 쓰는 규모는 다 달라. 평균 지출을 보면 일본 관광객은 약 100만원, 동남아 관광객은 80만에서 120만원 정도, 중국 관광객은 약 200만에서 300만원 정도야. 거의 2배에서 3배 차이. 그래서 관광업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 중국 관광객 1명은 일본 관광객 2명과 비슷하고 동남아 관광객 3명과 비슷하다. 과장이 아니라 현장 체감이야. 왜 이렇게 많이 쓸까? 이유는 단순해. 쇼핑이야. 중국 관광객은 관광과 쇼핑이 함께 움직여. 특히 면세점, 화장품, 명품, 건강식품을 한 번에 많이 사. 단체 관광으로 오면 버스에서 내려 면세점, 쇼핑, 이동 이런 루트가 기본이야. 그래서 체류 기간이 짧아도 소비가 크지. 여기서 핵심은 중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야. 코로나 전 기준으로 2019년을 보면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은 약 1,750만 명이었고 그중 중국 관광객이 약 600만 명이었어. 비중으로 보면 약 34%, 외국인 3명 중 1명이 중국인이었던 셈이지. 여기까지는 그냥 만내 정도인데 진짜 중요한 건 소비 비중이야. 외국인 관광 소비 중 중국 비중은 약 45%로 거의 절반이야. 면세점은 더 심해. 면세점 매출의 60%에서 70%가 중국에서 나와.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국 관광산업의 지갑 절반이 중국에 달려있다는 뜻이야. 이제 춘절 이야기를 해보자. 춘절은 중국 설날이야. 그런데 그냥 명절이 아니야. 세계 최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야. 중국에서는 이 시기를 춘운이라고 부르는데 사람 이동 횟수가 30억 번 정도야. 지구 인구 절반이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 시기에 해외여행도 폭발해. 중국인 해외여행은 연간 약 1억 명 수준인데 그중 가장 큰 피크가 춘절이야. 그래서 춘절은 세계 최대 관광 소비 이벤트라고 보면 돼. 2026년은 특히 분위기가 조금 달라. 여행 수요가 코로나 이후 폭발했고 원화가 약세라 한국 여행이 싸게 느껴지는 상황이야. 비자 완화도 있고 K 콘텐츠 영향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 일본 대신 한국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관광객은 일본을 많이 갔는데 지금은 일부가 한국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어. 이게 관광 흐름 변화야. 춘절 시즌 약 2주 동안 한국에서는 여러 일이 동시에 벌어져. 항공 예약이 늘고 호텔 예약이 늘고 면세 매출이 늘고 화장품 판매가 늘어. 짧게 말하면 소비 파도가 들어오는 거야. 예상 규모를 보면 춘절 기간 중국 관광객은 약 20만에서 2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이들이 쓰는 돈은 대략 3천억에서 5천억 원 수준이야. 단 2주 동안 말이야.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중형 도시 한 달 소비 규모가 2주 동안 들어오는 셈이야.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관광객이 오면 주식시장도 움직여.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직접 연결되거든. 예를 들어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이 20% 늘면 매출이 30-40% 늘 수 있고 이익은 더 많이 늘 수 있어. 고정비는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손님만 늘면 이익이 확 늘어나는 구조야. 쉽게 말하면 손님이 10% 늘면 이익이 30% 늘 수도 있는 구조라는 뜻이야. 그래서 투자자들은 춘절, 관광객 숫자 관련 뉴스를 봐. 춘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소비 이벤트에 가깝고 중국 관광객은 특수 고객이며 한국 관광산업의 절반이 중국 소비와 연결돼 있어. 그래서 춘절 시즌은 한국 경제에 작은 경기 부양 효과처럼 작용해. 춘절 이야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 관광객이 온다, 돈을 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한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데? 그리고 왜 주식시장까지 움직이는데? 여기서부터는 구조를 보면 이해가 빨라. 먼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동네에 갑자기 손님이 몰리면 어디가 가장 먼저 바빠질까? 카페, 식당, 숙소, 쇼핑몰 이런 데겠지. 국가 경제도 똑같아. 관광객이 늘면 돈이 가장 먼저 몰리는 곳이 있어. 그게 면세점, 화장품, 호텔, 항공, 카지노 같은 업종이야.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면세점이야.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거의 필수 코스가 면세점이거든. 단체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면세점 가는 그림 많이 봤지. 면세점은 매출 구조가 독특해. 고정비는 이미 크게 들어가 있어. 매장 임대료, 인건비, 물류비 이런 건 손님이 많든 적든 비슷하게 나가. 그런데 손님이 늘면 매출이 그대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아. 그래서 투자자들이 중국 관광객 숫자에 예민한 거야. 실제로 코로나 전인 2019년을 보면 국내 면세점 매출이 약 25조 원이었는데 그중 중국 관련 소비가 절반 이상이었어. 많을 때는 60%를 넘기도 했어. 이건 한국가 소비가 특정 산업을 좌우할 정도라는 뜻이야. 그 다음은 화장품이야. 중국 관광객이 한국 와서 가장 많이 사는 품목 중 하나가 화장품이거든. 특히 면세점에서 화장품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
한때는 국내 화장품 면세 매출의 70% 가까이가 중국 소비에서 나왔어.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은 중국 관광객이 늘면 면세 채널 매출이 바로 반응해. 2019년 기준 아모레퍼시픽 면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40% 가까이였던 시기가 있었어. 중국 관광객이 줄면 실적이 바로 흔들리고 늘면 바로 좋아지는 구조야. 그래서 관광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 세 번째는 호텔이야. 관광객이 늘면 숙박이 늘고 객실 점유율이 올라가. 서울 주요 호텔 객실 점유율은 코로나 전 중국 관광객이 많을 때 80%를 넘는 경우가 많았어. 반대로 관광객이 줄면 바로 5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 호텔은 객실이 비어있으면 그냥 손해야. 그래서 관광객이 늘면 바로 매출이 늘어. 네 번째는 항공이야. 중국 노선이 늘면 항공사 실적이 좋아져. 특히 단체 관광이 늘면 저가 항공사들이 먼저 반응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같은 회사들. 항공은 좌석이 채워지느냐가 핵심이야. 비행기 한 번 띄우는 비용은 거의 비슷해. 그런데 좌석이 꽉 차면 이익이 확 늘어. 그래서 중국 노선 예약률이 올라가면 항공주가 움직이는 거야. 다섯 번째는 카지노야. 한국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어.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 GKL 같은 회사야. 중국 관광객 중에는 쇼핑뿐 아니라 카지노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 특히 VIP 고객은 한 번 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쓰기도 해.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늘면 카지노 매출도 같이 움직여. 여기까지 보면 하나의 그림이 보이지. 관광객이 오면 돈이 퍼지는 게 아니라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산업에 연결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 그래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관광객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산업이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를 보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주식시장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움직여. 왜냐하면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거든. 예를 들어 춘절이 2월이라고 해보자. 관광객이 실제로 오는 시기는 2월이야. 그런데 주가는 언제 움직일까? 보통 12월, 1월에 먼저 움직여. 항공 예약 증가 뉴스, 중국 여행 수요 증가 기사, 면세점 매출 전망 이런 게 나오면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해.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올라. 그리고 막상 관광객이 실제로 들어오는 시기에는 이미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춘절 기간에는 주가가 오히려 조용하거나 변동성이 커지기도 해. 이걸 시장에서는 선반영이라고 해. 쉽게 말하면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점수를 예측하고 반응하는 거야. 시험 당일이 아니라 시험 전날이 더 긴장되는 것처럼. 여기서 2026년 흐름을 보면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어. 시장에서는 지금 이걸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회복 신호로 보고 있어. 코로나 이후 막혔던 중국 관광이 다시 열리는 초입일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최근 데이터 보면 중국인 한국 방문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2023년 약 200만 명 수준이던 중국 관광객이 2025년에는 500만 명 안팎까지 회복했고 2026년에는 600만 명 이상도 예상돼. 코로나 전 600만 명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거야. 만약 이 흐름이 이어지면 관광 산업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보는 거야. 정리해보면 관광객 증가는 단순히 여행객이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산업의 매출과 이익 구조를 바꾸는 이벤트야. 그래서 투자자들은 춘절을 하나의 신호로 본다. 중국 관광객 흐름이 회복되면 면세점, 화장품, 호텔, 항공, 카지노 같은 산업이 같이 움직이고 그게 다시 한국 경제의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돼. 지금 상황을 보면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회복 초입일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 전 600만 명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거든. 만약 이 흐름이 이어지면 관광 산업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서 투자 관점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관광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면 주가가 움직여. 그래서 시장은 관광객 숫자를 하나의 경제 지표처럼 봐. 특히 면세점, 화장품, 호텔, 카지노, 항공 같은 산업은 중국 관광객 흐름에 직접 연결돼 있어. 그래서 작은 변화도 크게 반영돼.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인지 구조적인 변화인지야. 만약 단순히 춘절 같은 이벤트에 그친다면 효과는 짧게 끝나. 하지만 중국 관광이 꾸준히 회복되고 여행 패턴이 다시 자리 잡는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소비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어. 결국 춘절은 하나의 신호야.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이벤트. 중국 관광객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실제 돈을 가져오는 소비 주체. 그리고 그 흐름은 관광 산업뿐 아니라 주식시장, 지역경제, 고용까지 연결돼 있어. 그래서 매년 춘절이 오면 뉴스가 나오는 거고 투자자들도 숫자를 보는 거야.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 이거야. 여행은 지갑을 열게 만들고 중국 관광객은 그 지갑 규모가 크고 한국 관광 산업의 절반이 중국 소비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춘절 시즌은 한국 경제의 작은 소비 파도 같은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이 흐름은 계속 체크해야 할 중요한 경제 지표야.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줘.